을 기록하면서 예상. 네. 이제 고종으로 딱 그런 테마들이 그 계절적이나 수요적으로 딱 움직일 때 한 번씩 움직인다는 건 이제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이 딱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안 움직이더라고요. 지난주 시장은 어땠습니까? 재미없죠. 이렇게 개걸음하고 있죠. 지금. 개걸음.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는 흐름은 아닌데 네. 전립선 비대증이요? 저도 남의 일인 줄 알았죠. 비뇨기과 진료만 15년 넘게 본 전데 소비 재미는 참 없는 장이다. 왜냐면 이제 특별히 뭐 그나마 좀 이제 뭐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이게 별반 이게 특별한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뭐 트럼프가 맨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올해 제일 크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는 관세 폭탄에 대한 물폭탄도 떨어졌지만 또 관세 폭탄이 또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관련주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뭐 업종이나 종목들, 기업들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들 그게 확 나눠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튀어나가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이슈가 이제 가장 뭐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뭐 폭탄을 던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는 결국 뭐 협상용으로 쓰는 건데 저는 트럼프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제가 이제 그 무료 방송 매일매일 진행하는 데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한 번은 뽑아주는데 왜 두 번을 재선을 두 번을 뽑아주는지 트럼프가 사실 실제로 이제 그 결과도 대선 결과도 원래 트럼프가 좀 밀렸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나와버렸는데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트럼프 자체가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 계속 강조해 주셨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상승 랠리가 조금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섹터나 업종으로 보면 네. 바이오가 제일 커요. 알테오젠 시총 1위죠. 네. 그 다음이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제 바이오 쪽에 우리가 이제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번에 리가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다 올라왔어요. 무거운 유한양행과 녹십자도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3대 천왕이 지금 3개월째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3개월은 채 안 된 것 같은데 5월 달인가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했어요. 예, 처음에. 예, 캐집 돌파. 예,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벌써 2달 넘어서 썼는데 그때는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2차 전지 그 캐집이 돌파될 거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이번 주에 보면 이 2차 전지들이 굉장히 그 힘있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격적 매력이 좀 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2차 전지가 이번에 좀 이슈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일단은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일단 그 흑연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관세를 90% 정도 매긴다. 또 관세 폭탄 또 던지는 거죠. 반덤핑 관세를 이제 물리면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뭐 코쿠스 관련 생산 업체인 그쪽 태경 BK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나머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덩달아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포스코 예. 그 등치 큰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 나왔잖아요. 예. 그죠? 그다음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급등하고 2차 LNF도 급등하고. 근데 이게 양극재, 음극재 이제 뭐 이런 소재주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개별주에서는 또 리튬 가격이 또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그 리튬 가격이 이제 올라간 것도 좀 이슈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비중국산 리튬 인사철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 리튬 관련 종목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트럼프는 다 중국 대륙이에요. 예. 핵심은 중국 대륙인데 이제 사실은 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 뭐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부과를 막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중심에는 결국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요즘 포괄적인 관세는 계속 유예를 시켜주면서
반덤핑 관세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초반에는 있잖아요. 관세 폭탄을 트럼프가 저렇게 던지고 하면 분명히 타격이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엄청난 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쪽에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면 중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배짱이. 그러니까 배짱이 지금 오히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배짱이 훨씬 더 두둑한 것 같아요. 뭐 덩치도 크고 뭐 그렇지만은 인구도 많고 덩치도 크고 했는데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짱이 굉장히 세졌어.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면 우리는 뭐 누나 깜짝 안 한다. 그렇죠. 뭐 예.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세게 때려도 거기서 일시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 트럼프가 동맹국까지 지금 관세를 이제 먹이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중국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유럽 국가들은 거의 미국과 중국의 지지도가 거의 비슷한 그렇게 되면요. 그런 문제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미국을 제껴놓고 뭐 무역을 하거나 경제 협력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중국 쪽으로 더 많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뭐 거의 친미 쪽이죠, 완전히. 그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친미긴 하지만은 완벽한 친미가 아니라 우리는 실용적인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성. 그러니까 미국에 줄 거 주고 받고 우리 또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너무 압박하면 우리 중국 쪽으로도 또 팔고 사실 그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도 뭐 미국 쪽에 공장도 짓고 하지만은 자꾸 미국이 자꾸 압박을 하면 중국에서 우리도 팔아야지. 그래서 저는 중국 가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는 중국을 거의 배제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미국에다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트럼프도 우리가 우방국이지만은 절대 봐주지 않아요. 트럼프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일본도 안 봐주고 하지만 약간의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혜택을 주는 척 할 뿐이지 실제로는 다 받아낼 거 다 받았네. 트럼프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사실은 뭐 미국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줄 건 주지만 자꾸 이제 너무 압박을 하면 뭐 우리도 뭐 중국 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삼성이 아마 중국 쪽 더 이제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또 팔아가지고 매출을 올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삼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좀 삼성전자가 좀 다시 강세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엔비디아가 H20 그 중국향 이 AI 반도체를 이제 판매를 승인을 받아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데 일단 이 H20에 탑재가 되는 이 HBM3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미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왜냐면 3E는 통과는 안 되지만 3는 통과가 돼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추후에 이제 이 H20 말고 또 차세대 중국향 인공지능 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또 이 D램도 탑재가 되면서 또 이제 수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이런 기대 심리가 최근에 좀 삼성전자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더 삼성전자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저는 뭐 제가 한번 얘기했죠. 7만 전자 또 주제를 네. 잡아서 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일주일 전인가? 네. 그죠? 그때 이제 7만 전자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HBM 쪽의 그 격차를 사실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하고 격차를 이제 지금은 줄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줄일 거라고 보이고요. 돌파구는 결국은 HBM 이제 수요 회복 그거 하고 결국은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지금 대규모로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그냥 제시처 그냥 땡큐 정도만 하지 땡큐 해놓고 돈 더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네 그렇게 공장 짓고 우리한테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해도 그래도 또 관세 더 내야 돼. 그럼 우리도 해줄 거는 해줄 만큼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도 팔아야 되지만 자꾸 그러면 우리 중국 가서 장사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재용 회장님이
아마 저는 잘 선택을 해서 돌파구를 중국 쪽에서 마련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제약바이오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가 아니라 이제 뭐 사실은 오늘 주제를 이제 그걸 잡았는데 네. 강한 좀 테마가 붙지 않을까. 이제. 네. 당분간. 그러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음 주도 눌리지 않고 갈 수 이제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레벨업 네.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이제 상반기에는 훨씬 더 상승률이 높고 또 셌어요. 네. 그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못 갔어요. 음.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출시. 온 가족이 자주 쓰는 얼음 49%나 늘어난 거래소 쪽은 이제 시가총액 큰 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지만 그 외에 또 시가총액 큰 것들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뭐 그다음 뭐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규모들이 큰데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지만은 또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에 이제 시총 규모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들이 2차 전지는 계속 눌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도 못 갔어요, 실제로. 알테오젠 좀 갔긴 하지만 일부 아까 얘기했듯이 파마 리서치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다음 이제 펩트론이 지금 시가총액 지금 5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 것들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못 갔어요. 거의. 바이오리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 매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적 매력과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기술력은 좋은데 물론 뭐 빅파마하고 경쟁력에서는 뒤치지만 빅파마하고의 이제 그 기술 돌파, 기술 제휴나 이제 기술 수출권 그런 것들을 터뜨릴 수 있는 기업들은 꽤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세의 흐름들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이제 매출을 터뜨릴 수 있는 부분은 로열티밖에 없어요. 신약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신약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요. 10년, 1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로열티를 유입시키면 알테오젠처럼 로열티가 유입이 되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니까 매출을 터뜨릴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시세가 강렬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꺾이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 제약바이오도 강세를 보일 것이니 다음 주 시장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이제 이슈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종목 상담 코너가 이제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지수는 올라가도 뭐 요즘은 개별 종목들이 터지는 것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좀 매매하기 되게 까다롭고 뭐 투자하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주도 테마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이번에 그 예. 제약바이오가 도대체 왜 움직였을까? 예.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못 움직여서 올라간 측면도 있겠지만, 그죠? 수급적으로 좀 자금 이동이 이제 그쵸? 그거죠, 이제. 순환으로 돈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찾아보니까 이제 몇 가지 조금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의약품 무역 적자 타개를 한마디로 이제 의약품 무역 적자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이 수입산 의약품의 관세 부과를 이번에 이제 추진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미국 외에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는 이 최애국 대우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까지는 이제 못 움직였다가 지난주에 조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그 이유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이번에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자국 제약바이오 기계설비 비용과 그리고 제조 공장 건설 및 개선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까지 이 공제 대상에 포함돼서 기업의 이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국 내 이 제약 바이오 쪽을
투자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또 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투신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약품 관세의 경우 유예 기간이 이제 1년 이제 점진적 상향 으로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오히려 이제 이 점진적 상향 1년 가능성이 또 이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이 약가 정책 한마디로 이제 제일 낮게 이제 선진국 중에 제일 낮게끔 이제 약가를 책정하는 이런 이제 약가 정책도 아무래도 이 글로벌 제약사 간의 이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무래도 이게 쉽게 통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통과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긍정적인 또 이슈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에 이 아직까지 이제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던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고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좀 네. 이번에는 좀 길게 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트럼프는 사실은 뭐든지 다 이제 지금 관세로 다 그냥 기승전 관세인 것 같아요. 기승전 관세. 예, 그걸로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여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 통과를 또 해야 되잖아요. 법안을 통과. 그럼 거기서 막 안 되면 자기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혼자서 다 한다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좀 부딪힐 것 같고, 뭐 결국은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에서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가 또 수출도 많이 요즘 되고 있지만은 그 또 이제 뭐 미국에 이제 투자도 많이 또 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제약주나 바이오가 수출이 또 미국에 많이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내수용 우리나라는 좀 내수 전통적으로 내수가 좀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내 제약사들, 특히나 이제 대형사들 말고 중소형 제약사들은 그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이런 게 많아요. 네. 실제.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요즘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비타민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수용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관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큰 기업들은 영향이 있겠죠. 자, 아무래도. 그러면은 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좋다면 뭐 지금 당장 투자해도 될 만한 관심 종목 있으십니까? 관심 종목은 이제 제약사는 지금 유한양이 이번 주에 렉나자 네. 이슈에, 그러니까 렉나자 이슈는 작년부터 있었죠. 거기서 이제 매출이 또 더, 원래 그냥 그거 기본적으로 유한양행은 그거 말고도 이제 좋은 매출을 견제하고 있는데 렉나자 이슈까지 이제 더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터졌는데, 우리가 이제 국내 제약사 중에서 매출과 펀더멘탈 실적 이런 것들 좀 동반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그 다음 한미약품, 그 다음 종근당, 그 다음 뭐 대웅제약, 뭐 녹십자, 이게 5대 제약사 기본적으로 예, 그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 이제 좀 덩치는 좀 체급은 좀 작지만은 좀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는 중해제약, 수액제 1위. 예,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링거 꽂잖아요. 그거 다 거의 대부분 다 중해제약. 알죠, 회사죠. 예, 네. 예, 그리고 자산 가치도 괜찮은데 시세가 전혀 안 났어요. 그러네요. 예, 전혀 안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저는 알짜 회사들이니까 보시고, 중소 제약사들 괜찮은 것들 많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중소제약사들에서 신약 개발할 또 이제 이슈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신약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형 유한이라든지 방금 뭐 종근당이나 한미 신약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소업체들이 신약 개발하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이제 임상은 하지만은 삼상 통과 가까이,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기본적으로 한 몇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형 제약사들은 그 몇천억 투자해서 나중에 기술 수출을 하거나 이제 상업화에 성공해버리면 그걸 뽑을 수도 있지만, 중소제약사는 그 정도 돈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상업화를 성공을 해도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회사가 휘꺼덕 해버려요. 휘청거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약사들이 뭐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거의 그 신약 만들기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바이오 업체들은 또 다르죠. 매출이 안 나오지만은 요즘은 이제 돌파구가 기술 이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중간에. 상업화까지 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는 또 가격적인 매력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방금 뭐 트럼프 이슈, 뭐 관세 이슈 그거 얘기 말고 자금이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는 조선, 조방원이라고 해서 방산, 그다음 원전, 그다음 지주사 뭐 이런 것들 뭐 전력기대. 근데 이제 시세들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8월 달에는 그런 것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이제 자금들이 이제 안간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그렇게 보는 저는 관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럼 다른 정부에서도 바이오 정책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우리가 뭐 인공지능 AI 쪽에는 뭐 100조 투자됐지만 바이오 펀드 조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펀드 조성이 되면 분명히 그 펀드에 들어가는 포트폴리오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은 대체로 그런 이제 펀드들 자금이 들어올 때는 조금 뭐 실적이나 펀드멘탈 위주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이오 쪽에서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제약 쪽은 다 매출이 나와요. 근데 제약조도 매출이 나와도 실적이 또 동반한 그 제약사들 있잖아요.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펀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하반기에는 좀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일단 뭐 이슈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 저는 이제 이슈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은 바닥 탈출한 단기적인 시세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덤핑 관세를 갑작스럽게 먹이면서 이 관련 종목들을 이제 급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만한 섹터는 어디일까? 그런 이제 제품은 어디일까? 어떤 제품이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 태양광 소재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이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이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한다라는 이슈가 그것도 강세했던 얘기라고 또 그랬어요. 들렸어요. 근데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을 보니까 이거 비슷한 이제 관련된 종목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거 미리 뽑아놨어요. 저는 이거 이슈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저희가 지금 티키타카가 미리 이거를 사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즉석에서 진짜로 즉석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종목도 뽑아놓고 저기 했기 때문에 이거 미리 이거 이슈를 뭐 선점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諦めたらそこで試合終了ですよ. 안녕하세요. 일본 애니와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예, 오늘 와가지고 즉석에서 제가 어쨌건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면은 일단 OCI가 가장 뭐 핫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 솔루션도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 OCI 홀딩스, OCI,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이 세 종목을 보았을 때 만약에 이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관세를 이제 먹인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까요? 뭐 OCI죠. 그럼 OCI랑 OCI 홀딩스 중에 어떤 거예요? 홀딩스는 지주사니까 사실 먼저 움직였어요. 네. 이번에 이제 지주사들이 아시다시피 6월 한 중반부터 세게 튀었잖아요. 왜냐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혜 받으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터졌고,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세가 안 터졌어요. 바닥에서 아직은 물 밑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탈출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세 종목도 다 괜찮은데, 결국은 트럼프가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승전 관세예요. 정말 보면 기승전 관세로 그냥 요즘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받는 기업 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눠지겠죠. 근데 결국은 이것도 중국 대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미국의 공장을 많이 갖고 있거나 미국에 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을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이죠. 전략은 뭐 이제는 패가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트럼프가 이제 말바꾸기를 하면서 이제 전술을 펼치는 그런 건데 이제 지금 몇 달 동안 보면 이제 트럼프는 패가 이제 눈에 보여요. 이제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다 어디다 뭐 관세를 다 부과해도 메인은 중국이에요. 메인은 중국 견제 메인. 그러니까 기승전 관세인데 기승전 중국이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승전 중국.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준비했는데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는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급락이 살짝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또 강세 흐름을 또 보였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이 엔비디아가 이 중국 판매용 H20 칩을 이제 미국에서 허용을 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3를 삼성전자가 이제 이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여력이 존재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중국 수출용 이제 B40이라는 이제 칩을 또 새롭게 개발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여기에 삼성전자의 이 GDDR7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이 GDDR7을 개발을 했죠. 개발을 했고, 이 RTX 5090에 이미 한마디로 이제 이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죠. 여기에 이제 탑재가 됐기 때문에 성능 검증도 마쳤다. 그래서 만약에 이 B40이라는 이 중국 수출용 AI 칩이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제 폴더블 폴더블 폰 갤럭시 폴더블 7인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플립 7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이제 판매를 또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애플까지도 이제 폴더블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폴더블 이쪽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랑 또 연관된 게 이 세븐 기종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엑시노스를 탑재를 시키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도 어느 정도 조금 안착될 수 있는 여력, 이제 그런 것도 살짝 자체 칩 네. 이제 다 탑재를 하겠죠. 네, 근데 뭐 내비쳐지고 삼성전자뿐만 있습니다. 아니라 네. 다 이제 글로벌 이제 빅테크들이 다 자체 칩 만들려고 그래. 애플도 그렇고. 네. 그거는 이제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주가가 올해 들어서 한 80% 저점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그렇죠. 네. 또 두산 테스나도 막 상승이 좀 나오고,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휴대폰 부품주에 네.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제가 일단 살펴볼 네. 겁니다. 그것도 이게 네. 부품주에서 네.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JP모건이 이거 매도 네. 리포트 나왔다고요? 네. 걔네들은 저도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인가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세계 최고의 그 사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아마 차익 매물을 좀 내놓으려고 조금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공매도. 네, 공매도. 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긴 안목으로 본다면은 SK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HBM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시총도 커졌고.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점유율 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하고의 격차가 그렇게 쉽게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좁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거기 이제 리포터가 핵심은 그걸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HBM이나 인공지능 시장은 계속 팽창하지만 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쟁이 네. 치열해진다. 왜냐면 네. 이제 HBM이 삼성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점유율이 높지만은 삼성도 있지만은 TSMC도 있고,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인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텔이 과거에는 굉장히 그 칩에서는 제왕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뒤처졌잖아요. 근데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밀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HBM도 점유율을 많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근데 또 중국 기업도 있어요. 중국 기업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 미국에서 제재를 많이 했는데 자체 기술을 자기들이 만들어 버려요. 이제는. 예. 왜 돈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막 대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경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시장 파이는 크지만은 이제 그 시장 파이에서
이 나눠 먹기를 아무래도 하이닉스라든지 TSMC가 많이 먹다가 이제 나중에 삼성도 먹고 중국 기업도 먹고 하면 아무래도 먹거리가 네.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향후 이제 경쟁력이 심해진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예, 시장은 그래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먹거리는 많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마 먹는 게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생겨서 저는 그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당장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차익 실현 욕구로 이용해서 아마 공매도도 타켓을 잡지 않았나.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계 자금들이 다 장기 자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6개월에서 1년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은 아마 차익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조정받았을 때가 매수인가요? 그렇죠. 매수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HBM 수요가 지금 당장 꺾일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내년을 바라본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우려한 부분인데 당장 그렇게 꺾이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이제 반도체는 여기까지. 어쨌든 반도체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로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폰을 또 출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신지를 공급을 하고 또는 필름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지금 이 내외장 힌지를 공급하고 있는 파인엠텍이 급등력이 나왔고 후발로 이 KH 바텍이 또 올라갔는데 대덕전자까지 PCB 기판을 또 제공하는 이 대덕전자까지 같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 필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까지 이 NXT 시장에서 금요일날 장 마감으로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슈도 이슈지만은 이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또 언급을 근데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매출이나 수주가 늘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뭐 애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애플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시총 엔비디아가 이제 애플을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플이 한 몇 년 전부터는 혁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혁신적인 그 기술로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이제 애플이 어떻게 보면 정말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변화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혁신 제품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인공지능 탑재도 어떻게 보면 삼성에 좀 뒤쳐졌고. 그런데 기능들도 좀 신제품 나와도 요즘 뭐 사실 그렇게 예전하고 뭐 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만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혁신 제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애플이 또 이제 변화를 좀 추구를 한다면 거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폴더블폰 관련주들, 부품주들 또 눈여겨봐야 되고. 근데 뭐 국내에서는 이제 큰 기업을 보자면 애플 있잖아요, 저기 LG 노텍. 네.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수혜주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LG 노텍이네. LG 노텍 이제 시세가 안 났어요. 근데 카메라 모듈이라서 네. 그렇게 큰 폴더블 쪽에 그렇게 큰 수혜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기존에 납품한 대로 납품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점유율은 제일 크잖아. 아직도 이 찌르는 패치 모르면 손해예요. 런칭 3일 만에 전량 완판, 올리브영 1위, 정시아와 한치아가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쪽 또 이제 우리가 휴대폰 부품주들이 많아요. 네. 들어가는. 근데 이제 삼성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삼성 쪽에 글쎄요. 부품주들 많이 들어가는데 삼성전기. 아, 삼성전기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삼성의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이제 개별 중성주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점유율은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보셔야 되겠죠. 예, 그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이 애플의 폴더블 폰 이슈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관련 종목들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에서 언급했던 이 효성중공업이 그때 한 80만 원대였죠. 예. 이게 100만 원을 돌파했어요, 벌써.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그 시세가 종목 상담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좀 더 예. 가져와 드셔도 되는데 예. 이제 차익이 좀 큰 조정 올라갈 때. 없이 아마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제1회 펜실베니아 에너지 혁신 서밋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0개 선도 기술 에너지 기업들이 펜실베니아에 920억 달러, 즉 127조 6,960억 원 정도 이상의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전력 인프라 쪽이 끝나지는 않았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살짝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서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존재하죠.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이슈, 또 거기에 산단 구축 이슈, 또 이 메타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발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전력 인프라 쪽의 시세를 쉽게 꺾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 전력 인프라 쪽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인프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늘어나면 계속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주가라는 게 많이 오른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오르면은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뭐 효선중공업뿐만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시세들이 나오면 많이 오른 거니까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지금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시장성이라든지 성장성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얘기하는 저평가, 저평가주를 찾아야 되겠죠. 큰 시세를 내려면 그래서 전력 이 인프라가 관련해서. 저평가로 최근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제일 일렉트릭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배전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력 기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EXS 제품에도 이 기업의 제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바닥권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시세가 살아있는 격인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제일 일렉트로는 관심이 관심이요?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이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국내에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대단히 지금 어마어마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이제 있어요.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근데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가 아직은 조성이 아직은 이제 공사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어마어마한 그 조성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일 전력이요? 첫 번째가 전력인데 이제 물을 끌어와야 돼요. 물. 예, 용수부터 끌어오고 그다음부터 두 번째 전력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공급이 안 됐어요. 근데 아마 올해 하반기나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사실 용인 살거든요. 엄청난 규모예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수요는 진짜 미친 듯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수요도 그렇지만은. 국내는 또 반도체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평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이제 너무 많이 간 것들은 사실은 저평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선중공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아직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인가 그분이 텐베거 나왔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들고 가시는데, 더 들어가시더라도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로 좀 이익 실현하라. 근데 제가 보기엔 효성중공업이 뭐 한 12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거의 뭐 110만 원 근처까지 왔으니까. 근데 저런 것들은 이제 시세가 너무 많이 났고, 방금 제일 일렉트로는 시세가 그렇게 크게 안 났다. 네, 안 났죠. 바닥 탈출한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은 그러면 이제 시세를 제대로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기자재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매우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ODM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회원국에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20개국 정상을 이제 초청 대상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간의 조금 우호적인 이 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그 소비주로 화장품 섹터가 현재 지금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진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그걸 좀 여쭤보고 그건 싶습니다. 모르죠. 정치적인 부분은 전 잘 몰라요. 네.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뭐 시진핑 주석 뭐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그건 뭐 제 개인 소견이고. 근데 요즘 이제 조금 방향을 보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예, 시진핑 주석이. 왜냐면 한국에 그렇게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브릭스에는 또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 시진핑 그래요? 국가주석이. 왜냐하면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약간 그 힘이 조금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예, 약간 그 실각성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이제 그랬거든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참여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살짝 나오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뭐 이제 참여할지 안 할지가 살짝 의문스러운 어떤 그런 측면도 좀 존재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하고는 이제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뭐 안 오더라도 사실은 화장품은 지금 소비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회복세도 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K-뷰티는 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쪽에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이 인기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류 열풍 아시잖아요. 한류가 금방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한 10년 BTS가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금방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그라들지 않는데 국내에서 이제 또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나라 화장품을 싹쓸이 해갔죠.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자국 제품도 이제 품질이 좋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ODM 업체에 제품을 맡긴다고 해요.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품의 성능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부터. 특히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을 이제 많이 좀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스맥스가 이제, 원래 네. 그 전통적으로 OEM 강세니까. 한국콜마는 이제 미국 기업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CNC 인터내셔널이 중국에 법인을 하나 세웠는데 예. 그게 아주 그냥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분기 만에 전년 매출의 83%를 지금 달성을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ODM 업체라고 하면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인데 현재 CNC 인터내셔널만 주가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으로 보았을 때 더 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겠죠. 충분히 있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금방 끝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소비, 네. 수요잖아요. 수요가 느는데 수요가 느는 게 뭐 짧게 반짝하고 늘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인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미국에서 강세가 계속됐지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중동 국가,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과거에 그랬지만 중국도 또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에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그 사드 보복 이후에 다 철수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인기를 지금 몰이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많이 수출도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인기가 금방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화장품주들은 그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주가가 여기서도 차별화가 또 되겠죠. 이미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제 상승 탄력도가 잘 안 나올 거고 많이 못 올라온 것 중에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또 수주,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가겠죠. 근데 저번 주 사실 이제 한국 화장품 얘기했는데 바로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급등. 네. 갭으로, 탑픽주를 저번 주에 제가 네. 한국 화장품 얘기했잖아요. 갭으로 떴는데 더 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갭으로 떠서 살짝 조정받았을 때 잡으신 분들은 아마 그동안 20% 정도 수익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겠죠. 네. 예. 더 이제 튀어나갔는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한번 이렇게 급등 이제 한번 터지고 나서는 바로 안 가요. 2주, 3주, 4주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2, 3주는 안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 2, 3주가 안 가고 빠지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또 터져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터지고 나면 이게 쭉 빠지고 안 가거든요, 몇 주 동안.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지나면 또 터져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당분간은 잘 안 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말레이시아의 이제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가장 높고 옛날 상호가 원래 동양제철이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동철이라고 불렀거든요. 동철이. OCI. OCI가 지금은 이제 사업 다각화를 많이 했어요. 소재 쪽으로 또 많이 지금 돌리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회사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제 미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 그 미국 CPS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북미 쪽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앞으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인공지능도 있고 전력 수요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핫한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의 또 이제 협업 관계, 그 사업 진행을 같이 합니다. 그 미국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전혀 받지 않겠죠. 미국의 법인이 있는데 설마 자기들 공장이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관세를 때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혜를 받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일본 도쿠야마 반도체하고 반대체형 폴리실리콘 합작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형. 그러니까 2차 전지용 쪽도 있지만은 반대체형 실리콘이 또 있어요. 그래서 OCI가 다각화, 소재 쪽을 다각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실리콘 태양광 쪽에만 많이 들어가는데 반대체형도 있고 다른 쪽도 있어요. 2차 전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OCI는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바이오 투자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니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관세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면 반사이익을 받겠죠. 근데 이제 주가도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주가가 조금은 약간 움직이긴 했는데 그렇게 뭐 시세가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이게 바닥권이지 지금. 예, 차트를 보면 지금 저점이 49,000원, 뭐 52,000원 저점이 조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57,000원 이하에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57,000원 이하 약간 늘리면은 매수해가지고 이건 단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기 스윙으로 목표가는 한 75,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49,000원 4월 최저가. 요거를 깨지 않는다면 조정을 인내하면서 가져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 반덤핑 관세 이슈 때문에 폴리실리콘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래 OCI 홀딩스를 하려고 근데 제가 먼저 이거를 대본에 막 적고 있는데 갑자기 딱 올라온 거예요. 대본이 보니까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바꿨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는 이제 한 3일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일 전에 생각했더니 뭐 갑자기 무슨 반덤핑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맹걸?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러구나. 그렇게 그냥 했는데 생각을 했었구만 보니까. 네, 왜냐면 이제 왜냐면 이제 반덤핑 관세의 이슈가 종목들을 좀 많이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폴리실리콘 만약에 이제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면 이 OCI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점해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벌써 이제 뭐 미리 또 선점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 있습니다. 일단 좀 지금 손실 중이신데 뭐 들어가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네, 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뭐 사실 이제 뭐 기업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쪽 이게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좀 안 돌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6월 우리가 한 중반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마나 섹타나 이런 것들이 잘 순환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종목들 흐름들이 사실은 뭐 괜찮은 종목들도 지금 잘 시세들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조금 적자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약간 부진한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된다면 실적 개선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주가 흐름은 그다지 싹 좋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2평을 다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추세 이탈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지금 차트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바닥은 물론 있어요. 이제 올해 저점이 지금 12,000원, 그다음 이제 4월달 저점이 17,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내려가면 완료는 되는데 시세가 날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지고 계셨다가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약간의 반등 나오면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주식으로 인생 정말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 교재 종가 30분 매매 제 생각에. 그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반년 나왔을 때 일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너무 아유, 박스권에서 오래 갇혔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36,000원까지 시세를 한번 터뜨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조금 시세가 나다가 지금 딱 보면은 중장기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그럼 박스권에 갇혔다는 거는 조금 튀면은 다시 빠져요. 오른 걸 다 빼요. 근데 저점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올라오긴 해요. 근데 조금 올라갈 때 팔아버리지 않으면 다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벌써 지금 6개월째 그래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장기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장투를 해봐야 올랐다 내렸다가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오면 교육을 빼면 될까요? 어느 정도 오면? 제 생각에는 이거 한 2, 3개월 지나야지 움직인다. 만약에 반등 나오면 24,000원대는 나올 수는 있는데 24,000원대도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2, 3개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흐름상 보면.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20개월선 이탈은 안 됐지만 조금 더 빠질 확률이 높아요. 다음이나 8월이나 8, 9월까지는 시세가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솔트루스가 이제 이번에 루시아라고 네. 그 인공지능의 LMM 대규모 언어 모델 거기서 이제 가장 또 이제 기술력이 좋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그 인공지능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 같아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안 가고 있어요. 시세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완료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지금 58,000원대 돌파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 한 43,000원대 전후로 해서 좀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파동은 더 남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파동이 이번에 만약에 55,000원 이상까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차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홀딩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한 1, 2주 정도는 시세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8월 달 정도 돼서 한번 또 파동이 나오면 55,000원대까지는 파동이 저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그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트룩스 아직까지는 시세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유승주의 작은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안 해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 기업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을 탈출했기 때문에 쭉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1만 원대가 이제 작년에 12만 원 고점인데 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기적인 보유 관점 언급을 해주셨고 있어요? 예, 오래됐어요. CIS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뭐, 2차 전지하고, 또, 저거하고, 뭐,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건데. 네, 2차 전지 반도체하고 반도체, 이제 뭐 예. 검사 측정 장비 뭐 그런 거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2차 전지가 업황이 안 좋으면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작년부터는 2차 전지가 안 좋았잖아요. 지금은 뭐 바닥 탈피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가 캐집에 걸려서 2차 전지 쪽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소재 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향이 있죠. 업황이 나쁘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지만은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권인데 너무 오랫동안 캐집에 걸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약에 작년에 들어가셨다면 물타기를 안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높으신 건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이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길게 보면 한 10,000원대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발이 느려요.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서서히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작년에 들어가셨다면 그때는 그 시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CIS를 물론 기업 내용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 2차 전지 쪽에 업황이 안 좋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타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 난다고 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물타기 하지 마시고 예. 이제 그 부분만 참고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하나그룹주들은 올해 시세들이 많이 났고 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수혜라든지 또 아까 우리가 또
토크를 했거든요. 박정식 파트너님하고. 폴리실리콘 예, 반도체 폴리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익 규모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근데 이제 주가도 또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올해 엄청난 시세를 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한 3, 4개월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만 원대 저항을 이제 못 넘기거든요. 예, 차트상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막 뜰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단가가 좀 높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락할 때 들어가면 요즘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는 계셔도 되는데 저는 4만 원대 정도 오면은 좀 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요, 월봉에서 이제 바닥을 탈출을 했는데 바닥 탈출하고 나서 이제 이게 4만 원대를 뚫고 강력하게 가려면 사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다음 달에 만약에 더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늘지 않잖아요. 그럼 4만 원 이상이 또 저항받아요. 그럼 또 빠져요. 그러니까 단가가 지금 싼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3만 원대나 하면 3만 원 이하에서만 잡았어도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갈 때 잡아주셨기 때문에 올라가면 한 4만 원대 오면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많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적자 기조가 놓여져 있어요. 원래는 2023년 정도 실적만 좀 유지를 해줬더라도 지금과 같이 좀 주가가 카메라 이제 전장용 카메라 쪽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이제 전장용이면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에서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레이더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해요. 이제 실적은 그다지 지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이 강할 때, 특히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 근데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뭐 미국에서 지금 뭐 테슬라가 로보택시도 그 반응이 좀 신통치가 않고, 그다음 이제 레벨 4까지 가야 되는데 레벨 4를 아직은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넣고 자기가 스스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장애물도 다 피하고, 아직까지 이제 그거까지는 구현이 완벽하게 그 단계까지는 가긴 했는데 아직은 완벽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좀 대중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몇 번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슈나 테마가 타지 않으면 이건 시세가 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늘리지 마시고요. 그냥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거 그냥 교체 매매 하십시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제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예, 비 조심들 하시고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네. 예,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예.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번 주 또 알차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